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전반기를 돌면서 영입생 중에 전반기 베스트는 누구일까? 손흥민 선수가 그냥 전반기 베스트에 들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전반기에 이적생 중에 베스트는 누가 있을까 한번 뽑아봤습니다. 물론 첼시의 선수들이 안 들어간 건 아니지만 조금 되게 공정하게 이적료도 보고 활약도 보면서 조금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칼럼 윌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머스가 강등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본머스에 남아갖고 계속 좋은 활약을 했을 겁니다. 본머스에 있을 때 활약들을 보시면 확실히 좋죠. 이런 선수를 2천만 파운드에 데리고 올 수 있다. 앞으로도 없고 나중에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잉글랜드, 뉴캐슬은 잉글랜드 그러니까 홈그로운이 급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홈그로운이 되는 선수를 이 정도 가격에 데리고 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계속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왓킨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하고 고민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왓킨슨도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는 있지만 사실 왓킨슨은 잭 그릴리시, 엘가지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빈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빈공에 시달리고 있고 되게 많은 부분을 칼럼 윌슨 혼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럼 윌슨은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생 막시맹도 있고 뉴캐슬에도 좋은 자원이 없는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건 이적하자마자 뉴캐슬의 많은 공격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칼럼 윌슨을 뽑아봤습니다. 포덴스나 페드로 네투가 굉장히 활약하기 전에 울버햄튼을 책임져줬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디에고 조타인데 디에고 조타는 사실 가격이 좀 비싼 건 사실입니다. 4,500만 파운드면 높은 가격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보여줬던 활약이 굉장히 좋습니다. 25경기 12골 9도움, 굉장히 많은 골과 많은 도움을 올려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2개월 부상을 입으면서 그 상승세가 많이 꺾여 있죠. 왜냐면 부상이니까. 하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영입, 베르너 영입이 부럽지 않다, 베르너 영입을 포기하길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겨울에 온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레드 보웬이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렇게 꾸리면 컨텐츠가 애매모호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타를 뽑아봤습니다. 조타는 볼 터치나 그리고 볼 간수, 그걸 몰고 가는 능력, 원더볼시에, 그리고 득점 능력도 좋고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도 좋고 여러모로 괜찮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에고 조타를 왼쪽에 넣어봤습니다.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입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 선수를 2천만 파운드에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건 복이긴 복입니다. 거기다가 안첼로티 감독의 페르소나 같은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메스의 영입은 에버튼에게 굉장히 좋은 영입이었고, 에버튼이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하메스의 공이 굉장히 컸습니다. 알랑 두크레, 시그루드손, 루인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았기는 했지만 어쨌건 하메스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공격의 윤활유, 구슬을 맞춰주는 이런 목걸이 같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물론 리그에서 11경기 3골 3도움으로 준수한 스탯을 쌓고 있지만 대부분 초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키패스 성공률, 즉 찬스 메이킹 능력입니다. 복귀 전이었던 웨스트햄전 그리고 맨유전만 제외하고 나면 리그 전 경기에서 키패스를 성공해냅니다. 그만큼 찬스 메이킹에 굉장히 능한 선수이고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번니전 이후로 부상을 입어서 첼시전에도 못 나왔고 12월 내내 거의 못 나오고 1월 1일 날 복귀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공백을 보여줘서 하메스 로드리게스도 들어가기엔 약간 애매하긴 했지만 이적생들 중에 윙어로 활약하는 선수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충분히 들어갈 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브루노 페르난데스 부패는 칭찬을 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왜냐면 겨울 이적 시장에 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약간 맞지 않는 선수, 왜냐면 올 시즌 영입생들로 가기로 했으니까 약간 맞지 않는 선수지만 이 선수가 1,000억에 온다고 했을 때 저는 약간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빅클럽 출신이 아닌, 그것도 굉장히 많은 이적료를 들여서 데리고 오면 망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선수처럼요. 아무튼 그런 걱정과 불안을 단숨에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기록만 보셔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 그냥 리그 기록만 보셔도 공격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겠구나, 맨유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공격 템포를 조정하는 거, 그리고 공격자들을 이렇게 공격자들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거, 그리고 본인이 직접 득점해내는 것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맨유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겨울 영입이기 때문에 올 시즌 좋은 영입을 굳이 미드필더에서 하나 찾아달라 그러면 알랑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랑도 에버튼의 꾸준히 일을 좀 책임져주면서 에버튼의 상승세, 그리고 지금도 에버튼이 상승세를 가고 있잖아요. 상당한 공신이기 때문에 알랑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디에고 조타와 더불어서 지에은은 뺄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너무 부상으로 빠져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에은을 넣는 것이 맞을까, 차라리 반더비크나 이런 선수들 넣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지만 지에은은 첼시에 있을 때 없을 때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헌하는 거, 의존하는 거, 첼시가 좀 의존하는 것까지 더해서 좀 넣습니다.
사실 지에은은 돌아온 맨시티전만 빼고 나면 그전에는 그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약체들을 만나서 첼시가 좀 잘 나갔던 것도 있고 계속 잘하다 보니까 이 분위기를 타다 보니까 지에으랑 별개로는 굉장히 잘한 것도 있지만 지에으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큽니다. 지에으 있을 때 골득실이고 지에으 없을 때 골득실입니다. 물론 실점은 지에으가 큰 관련이 없어요. 지에으도 수비 가담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지에으 책임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데 득점은 지에으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지에으가 들어오면 하베르츠가 좀 더 살아나고 왜? 공격적으로 빌드업 대신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입될 수 있고 베르너도 좀 양질의 크로스 그리고 양질의 침투를 받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지에으가 있고 없고가 컸습니다. 그런 걸 더불었고 좀 가격도 적당했고 베르너 하베르츠보단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까지 해서 지에으를 넣어봤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보겠습니다.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나요. 무리뉴 감독이 2년차기도 하니까 무리뉴 감독이 2년차 아주 직전 2년차만 보면 첼시의 2년차를 볼게요. 첼시의 2년차를 보면 이 마티치가 뒤에서 쓸어주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파브레가스가 앞으로 찔러주는 거 디에고 코스타가 마무리하는 거 이런 것도 좋았지만 이 마티치가 쓸어주는 능력이 정말 최고였거든요. 근데 호이비에르가 딱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에 호이비에르는 뒤에서 좀 빌드업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좀 투지 있게 파이팅을 넣어주다 보니까 상대 수비 그리고 상대 중원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면 파이팅 넘치게 태클 들어가고 몸싸움 들어가 주니까 시스코 은돈벨레랑 더불어갖고 조금 중원에 활력을 넣어주는 그런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에 좀 불안했던 토트넘의 불안했던 중원 그리고 수비를 보호하는 능력, 뽀백 보호 능력이 굉장히 호이비에르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이비에르도 넣고 호이비에르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굉장히 알짜 영입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 리즈전만 보셔도 상당히 기록이 좋죠. 공수에서 후방에서 빌드업 내주는 것만 봐도 공수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호이비에르는 참 토트넘의 보배 같은 선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중원은 이렇게 꾸려봤습니다. 사실 7월 같은 경우에도 약간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요. 일단 800억이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가격이 걸리기는 합니다. 차라리 레길론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 생각했는데 첼시의 상황을 또 봤습니다. 첼시가 지난 시즌의 최대 문제점은 수비였습니다. 센터백이기도 했지만 왼쪽 풀백 같은 경우에는 에메르송 알론소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몇 년째 문제가 됐던 고질병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7월이 들어오면서 장점이 되기 시작했어요. 스프린트를 많이 가져가지고 좀 공격으로 측면에서 활력을 넣어줄 수 있고 크로스 넣어줄 수 있고 수비력 나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7월이 들어오면서 물론 이적료를 많이 들이기는 했지만 7월이 들어오면서 좀 왼쪽 풀백이 살아난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왼쪽 측면이 살아난다는 거에서 많은 점수를 줬습니다. 7회를 제외하고 나면은 레길론이 있고 또 몇몇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7회이 조금 더 공이 컸다고 봅니다. 베스트 왼쪽 풀백으로는 7회를 넣어봤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의 캐시를 넣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아스톤 빌라 경기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캐시를 볼 때마다 좀 클래식한 풀백에 가깝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약간 양질의 크로스나 이런 걸 넣어줄 수 있는 선수고 키도 크지만 뭐라 그럴까요? 조금 공격보다는 수비에 특화된 선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클 성공이나 인터셉트 그리고 클리어링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아스톤 빌라가 조금 강등권까지 갈 뻔했던 거는 수비적인 불안함이 있었는데 캐시가 들어오면서 좀 수비적인 능력이 많이 살아나는 수비 안정화가 많이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특히 기록으로 보시면 더 경이로운 게 뭐냐면 정말 빠짐없이 매 경기마다 빠짐없이 정말 잘할 정도로 캐시는 좋은 능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크로스 질이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첼시전에 그러기도 했고요. 아스톤 빌라의 수비적인 안정화를 가져오는데 공신이었던 캐시를 좀 넣어봤습니다. 센터백을 보자면 실바랑 폼파냐를 넣었는데 실바 같은 경우 일단 FA라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일단 가격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 유일한 FA 선수인데 가격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물론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클래스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주마가 지난 시즌 내내 헤매는 모습이었는데 실바가 옆에서 잡아주면서 조금 수비 안정화를 가져갔다는 거. 최근에는 많은 골을 먹히고는 있지만 어쨌건 첼시가 전체적인 부침을 겪으면서 좀 내려오는 느낌이지 실바의 능력은 여전히 안 좋은 경기에서도 몇 번의 클리어링이 있을 만큼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바는 한 가지만 책임져지지도 않습니다. 주말에 컨트롤하는 능력이며 후방 빌드업을 내주는 거 그리고 본인 스스로 수비해내는 거 여러 가지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스필리쿠에타가 없을 땐 주장으로서 활약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갑자기 책임져주는 이적생으로 티아고 실바는 정말 복덩이 같은 그런 영입이었다 보고 있습니다. 포파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현지가 부상이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많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가 소현지가 부상을 입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센터백이 붕괴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3백을 쓰기도 하지만 좀 뭐랄까 에반스나 이런 선수들로만 버틸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포파나가 터져주면서 자칫 꼬일 뻔했던 레스터 수비진의 좀 활력 그리고 구세주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 역시 무슨 빌드업이 된다든가 좀 패스가 잘 나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좀 투박한 대신 좀 수비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 능력은 정말 좋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강팀과 약팀을 가리지 않고 수비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는 조금 큰다면 대성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요. 사실 빌드업이 되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대 트렌드에서는 좀 센터백도 빌드업도 되고 공격적인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되고 여차하면 수비 윗선에서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패스도 뿌려주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클래식한 센터백이 좀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좀 뒤를 든든하게 좀 태클도 잘 넣어주고 인터셉트도 잘하고 이런 센터백들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포파나도 약간 그런 쪽인데 경고가 좀 많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서툴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고가 조금 많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레스터 시티의 든든한 센터백으로 포파나를 뽑아봤습니다. 이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느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공을 잘 잡지? 빌라전 딱 하는데 공을 정말 잘 잡는 거예요. 물론 그날은 주마도 안 나오고 티아고 실바도 안 나왔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웠지만 대신 지루가 나왔습니다. 지루는 세트피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헤더에서. 근데 마운트가 크로스를 올리면 족족 마르티네스 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낙하지점하고 이 캐칭 능력이 굉장히 좋구나.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선방 능력도 있고요. 진짜 큰 키에도 불구하고 이 선방 능력이 굉장히 좋으면서 왜 이 선수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지? 아스톤 빌라에서 이제 화제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아스날에서 조금 화제가 더 됐지만 이 선수가 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지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시가 조금 들어오면서 수비 안정화가 된 것도 있지만 마르티네즈가 들어오면서 확실히 아스톤 빌라는 실점을 대폭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즌 아스톤 빌라의 최종 결론이고요. 이게 지금 아스톤 빌라의 기록인데 물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만 왔다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봐주셔야겠지만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정말 적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실점은 적게 하고 득점은 많이 하니까 아스톤 빌라는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조금 부침을 겪고 있는 아스톤 빌라기는 하지만 왜 아스톤 빌라가 지난 시즌에는 강등권을 좀 허덕이다가 올 시즌에는 이렇게 좀 쭉쭉 치고 올라서 중상위권을 위협하느냐. 마르티네즈와 캐시 그리고 여차하면 왓킨스, 그릴리시, 바클리 이런 선수들이 맹활약을 하면서 이 공수에서 연결이 잘 되니까 그런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골키퍼 자리는 마르티네스를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11명을 정리해봤는데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를 수 있고 이적생들도 정말 많았고 많은 돈을 쓰기도 했고 물론 그 중심에 첼시가 있다 보니까 지으도 들어가고 실바도 들어가고 치렐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맨디가 들어갈 법도 한데 맨디보다는 마르티네스를 넣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첼시가 더 잘해서 후반기 베스트에는 더 많은 선수들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